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기도 했던 참여대 공동사무처장이면서 총선 시민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을 맡았었던 안진걸 사무처장입니다. 이제 옆자리에는 2016 총선 네트워크의 법률 지원단으로 변호사로서 같이 했었고요. 지금 공법센터, 참여대 공법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계신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참여대 총사무처장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총선 네트워크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했었는지, 선관위와 어떤 논의를 하면서 진행했었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안진걸 사무처장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자님들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총선대 함께했던 시민들께서도 와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은 일종의 이제 자담회이면서도 또 기자님들하고 이렇게 기자님들께서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여쭤볼 수 있는 간담회까지 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한 5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억울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시민단체들이 때로는 불복종을 선언해서 실정법에 저촉이 돼서 수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당당하게 수사도 받고 그렇게 나온 벌금을 거부해서 노역을 살기도 하고 그 실정법이 잘못됐지만 고쳐져서 호소하면서도 아예 그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법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불복종까지 감수하기에는 여러 조건상이 마땅치 않으니 그리고 국가기관의 선거 관리 어려움도 10분 이하여 우리가 이번에는 그 태도 내에서 최대한 협력을 하고 존중하면서 선거 참정권 행사해보자 이렇게 정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총선연대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규모로 전국적으로 저희는 조금 제가 낙선운동 기자회견한걸 따져보니까 10번이 안 됩니다. 2000년 총선에서는 제가 신문이어서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 선거운동, 집회까지 하면 100번이 넘는, 그리고 당시에는 선거법상 낙선운동이 아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조항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불복종을 선언하고 그렇게 대규모로 시민 저항 캠페인을 펼쳤던 것이죠. 제가 여기 내용도 써놨는데 아마 기자님들 그때 대규모로 하고 굉장히 세게 낙선운동하고 재판도 많이 받았으니까 엄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법원에서 에게 50만 원 벌금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신단체들이 선거운동이라는 게 무슨 돈을 막 뿌리고, 보통 선거법이 정말 문제 삼는 색성전을 일삼고 돈을 막 뿌리고 사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이런 중대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설령 2000년 총선연대가 불복종 선언하고 했을 때도 선관위마저도 참 취지는 이해하나 실정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고발했다는 식으로 했고 결국 법원에서 항소심 대법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감형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위반, 100번을 양보해서 제가 혹시 실정법 위반 소리가 있다면 아주 경미한 위반 정도입니다. 이번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민중등 여론조사를 이제 했다는 것이고요. 지역구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관위가 저희를 고발한 게 처음으로 알려진 건 4월 25일 저희가 기자회견 하면서 알려진 것이, 왜냐하면 선관위가 4월 12일날 뒤늦게 마지못해 고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문이 저에게 온 것은 4월 20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 기자들이 취재해보면 선관위 직원이 그렇게 하죠. 문제가 있지만 그 현행선거법에서도, 왜냐하면 선관위는 여러 번 지금 현행선거법에 자기들 문제점을 개정해달라고 의견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국회 개정 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인정하는 조건에서도 어쨌든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자기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 도화에 후보자들의 조항을 써놨습니다. 결국 선관위나 그다음에 이번에 검경이 압수수색한 영장에 나와 있는 여러 조항은 다 좁혀서 문서나 도화나 시설물에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과 사진을 적시하지 말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 여기 오셨으니까요. 또 우리 아프리카 TV 기자님 오셨는데, 자, 저희가 든 게 이겁니다. 우리 기자님들, 우리 시민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5대의 이게 이제 문서, 도화, 시설물, 피켓 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여기 5대 후보자 이름이 있고, 정당의 이름이 있고, 사진이 있으니까. 이 자체로는 선관위 직원들도 현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현수막, 보통 NGO들이 현장에서 낙선운동하나 기자회견할 때 들고 나가는 건 현수막하고 피켓팅이잖아요. 현수막하고 이 피켓에 전혀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 저희가 지적해 놓은 게 있는데, 근데 검경의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희한하게도 후보자 이름을 적시한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재하였다라고 써놨는데요. 그건 압수수색 영장 허위입니다. 이건 우리 기자님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저희가 나중에 우리 변호사님들하고도 검경이 따질 건데요. 판사님은 그거 보고 뭔가 불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영장을 발부한 모양인데, 제가 다시 한번 다 확인했습니다. 우리 총선 내 9번의 야외 낙선 기자회견에서 단 한 차례도 저희는 후보자 이름과 정당의 이름과 이름 적시된 피켓 그리고 현수막을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거짓 사실을 잊지도 않고 선관위 카메라에 현장에 있는 경찰 카메라나 다 거기 입증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같이 가보자고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허위의 사실로 영장 발부받은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이제 조금 더 좁히면 선관위 직원들과 제가 선관위 직원들을 만난 게 10번이 넘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심지어 선관위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참여연대 한번, 총선대 한번 찾아오셨고요. 저한테 메일로도 안내해 주셨고 수시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거 조사하면서도 전화했고요. 그때도 허위사실 아닌 거 아니잖냐고 막 정말 수없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항상 선관위 직원분들이 작게는 30명, 많게는 10명도 나와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물어봅니다. 문제 없죠? 그러면 다 문제 없다고 합니다. 주의 준 적도 없습니다. 여기 4월 25일날 기자회견 별침한 거에 단 한 차례 주의가 있었다고 제가 써놨는데요. 돌이켜보니까 노원구 이노근 후보 앞에서 낙선 호소 기자회견 했을 때 똑같이 제 후보자 이름과 정당을 전혀 적시하지 않았는데 이노근 후보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그 기자회견 현장을 굉장히 교란하고 방해하고 폭언을 일삼은 적이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때 이제 노원구 NGO 스태프들이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저분들이 우리한테 폭언 행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관위 직원이 와가지고 기자회견만 진행해야지 지나가는 시민에게 호소를 하면 집회식이 된다는 주의를 주길래 제가 그때 사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자회견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다고 딱 한 건 있습니다. 거기도 써놨습니다. 그 정도의 경미한 돌발적인 상황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압수해가는 건 많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관위 고발의 배경에는 막판에 여수아대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거에 위기감을 느낀 일부 생리동 후보자들이나 여권 일각에서 총선 대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낙천 운동을 왜 구멍 뚫린 피켓을 왜 방치했느냐, 저기 언론 보도에 계속 나오지 않느냐라고 압박을 한 것 같고, 저 선관위는 마지못해 뒤늦게 고발했는데 그 고발도 나름 저희들도 규모 있게 캠페인했는데 기자회견했는데 이광호 신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맡은 이광호 처장하고 저하고 딱 2명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직접 통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기자들 당시 기자친하고 가장 최근에는 뉴스펀딩이라고 하는 포탈 남의 프로그램에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가 선관위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근거도 좀 법도 문제가 있긴 한데 구멍 뚫린 피켓에 대한 판단을 한번 구해보려고 뭐 그래서 고발했다 이런 대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단은 이 구멍 뚫린 피켓 때문에 지금 발생한 것인데 이것에 어떤 위법성이 있으며 이것이 그렇게 심지어 이게 위법성 논란이 경미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하고 차량을 뒤지고 핸드폰을 뺏어가고 시민사단체들의 대표격인 시민사단 연대가 2001년도에 생겼는데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은 수사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정말 순수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하는 그 엔조대 연합체를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컴퓨터하고 상관없는 외장하드까지 이렇게 압수하고 강탈해가는 정도의 일이냐라는 면에서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관위 고발도 잘못된 것이지만 선관위 고발을 빌미로 이렇게 과거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뭐 여러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보복일 수도 있고 D급 장렬일 수도 있고
품풀일 수도 있고, 향후 비판을 하지 말아라, 배설을 개발하지 말아라, 이 주제 시도 있을 그 부분은 여러 의도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다음 분명한 것은 통상의 수사와 통상의 대응하고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승진이라고 되다 보니 괜찮습니다. 그 부분만큼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점들 잘 적어놨고 제가 저희들이 총선에 출범해서 또 있었던 과정 석연치 않았던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변호인단과 논의를 거쳐서 다행히 문서를 찾아보니까요. 총선 내시든 참여연대든 다 선거법을 존중하면서 합법적으로 진행한다. 모든 캠페인 이런 회의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저희가 검경에도 제출할 것이고 기자님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변호인과 상의를 한번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검경이 이번에 뭐 여러 가지를 뒤져 가져갔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또 선관위 안내로 오히려 존중해가면서 했다는 게 역으로 입증될 거라고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제가 문서에 자세히 써놓기도 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듣고 좀 더 기자님들이랑 편하게 더 자세히 질의응답도 할 시간이 있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정말 불복종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100% 저쪽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공권력이 남용됐다고 생각하고 억울합니다. 시민사단체들이 참정권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당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체포당하듯이 수색을 당하고 핸드폰을 빼앗기고 수첩을 빼앗기고 이런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당함을 우리 뜻 있는 언론인들께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서울 선관위에서 안진걸 처장을 고발 조치한다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상 다음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보내온 공문의 한편 일부인데요. 위법 사항이라 했던 것이 딱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당이라든가 후보자 이름이라든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걸 못하게 한다. 아까 현수막을 저희가 설치했다라는 거고요. 합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을 위반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마이크 쓴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93조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의 금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뭐 등등인데 이게 구멍 뚫린 피켓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각종 집회의 제한이 있는데요. 집회나 모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위반 사항이라 했던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다투고자 하는데 저희가 온라인 이벤트를 한 것이 여론조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선관위가 고발한 사항은 말씀드린 그 사항들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10곳 사무실과 자택, 활동하는 자택까지 수색할 만한 것이었느냐라는 걸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양호석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양호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변호사님들이 도움을 주셨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집행 과정에서 좀 걸러지긴 했습니다만 일부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지 못한 곳에서는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하드 디스크 자체를 아예 통째로 가져간다거나 관련 없는 자료를 압수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일일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을 해보더라도 좀 범위가 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애초에 영장 자체가 어떻게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된 것인지 그 과정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낙천운동, 시민단체들의 낙천운동은 이미 10수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총선넷과 관련된 활동 역시도 기존의 낙천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분야에서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이고 이제 낙천운동과 관련된 총선넷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자체적으로 법률 지원단을 꾸려서 민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문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진걸 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 부분 이제 걸러진 상태에서 진행했었고, 그리고 그조차도 선관위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했었고, 존중할 부분이 있으면 존중하면서 제한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낙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확성기 쓰지 말라. 확성기 쓰면은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걸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낙천 운동을 하지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이런 지하에 있는 실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만 인터넷으로만 하라는 것인지, 오히려 선관위나 아니면은 이제 수사당국에 대묻고 싶은 심정이 들고요. 어쨌든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활동이고 이미 예고되어 있던 활동이고 활동에 대한 상당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고 기자님들이 취재를 하셔서 보도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자회견에 관련된 내용들은 유튜브에 가시면 아마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낙천 운동과 관련해서 무엇을 더 이상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낙천 운동은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활동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과연 있었을지 좀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이제 검찰은 늘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서 언급을 하는데요. 과연 시민단체들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을 잡범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오히려 요즘에는 대기업들이 오히려 증거인멸을 잘 하시니까 시민단체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저희가 인멸할 사실은 증거 자체가 사실은 없고요. 아마 경찰들도 오셔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시면서 상당히 조금 실망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놀랐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 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보도자료 외에는 별다른 게 사실은 없거든요. 내부 회의자료 이런 것들 정도 외에는 없으니까 특별히 사실은 압수수색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 자체는 사실은 검찰의 과도한 영장 청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강신명 청장님이나 이 사건 영장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과 같이 배후 세력 등 추가 홍보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낙천 운동에 과연 배후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지난 수년간 했지만 배후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시민단체들의 배후가 누구겠습니까? 그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배우고 그 활동을 같이 해주는 같은 시민단체들의 활동가들이 배우라면 되겠죠. 이미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의 배우가 될 만한 분들이 누구지도 그 종선대 홈페이지에 가면 보도자료에 다 나왔습니다. 참여단체들 이름을 다 저희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공동위원장이신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다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으로 배후 세력 수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시민단체들을 다 수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경찰이나 검찰이 생각하실 때는 뭔가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런 낙천 운동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단체들이 애초에 10수년간 그렇게 활동을 해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본인들하고 시민단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 사무실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의 개인 자택, 자동차, 그 다음에 신체까지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잡는 식의 영장 발부는 더 이상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법 집행을 거부한다거나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면은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으면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을 것들입니다.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압수수색 해봐야 가져가실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서로 그걸 갖다 가져가는데
국가 공권력 낭비만 될 뿐더러 저희들의 기분만 상하고 시민단체들의 활동만 더 부추기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압수수색이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더 이제 총무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점은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단으로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압수수색의 문제점이나 압수수색의 범위와 관련된 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이제 압수물 환부나 그 압수물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안진걸 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따져볼 문제긴 합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기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낙천낙선 운동의 방법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 설명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상을 보면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말로 할 수도 없고 행동으로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각종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6일 총선내 기자회견을 보면 유권자의 입과 발을 묶고 있는 선거법 그리고 선관위 행태를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무실 항의 방문을 하고 낙선 보도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 선거법상에서 유권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서복경 선생님도 말씀을 듣고요. 저희 불가피하게 선거법 개정 운동을 매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지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부장 서복경입니다. 일단 방금 조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총선에서 총선 내에서 활동은 철저하게 기존 법 테두리를 준수하려고 했다. 그리고 선관위와 끊임없이 정보교통을 하면서 추진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확인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대 국회가 바꿔야 된다. 최소한 이제 저희가 내년이 되면 민주화하는 지 30년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선거법, 선거 규제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가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황당한 선거 규제, 선거활동 규제를 가진 나라는 없다, 지구상에. OECD 국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빼고 가장 후진 나라가 일본이고, 우리나라 선거법이 사실 일본 거를 베낀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나마 우리보다는 낫다. 정말 심각한 우리나라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현재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분명히 총선 내 활동 문의를 했을 때 된다,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문제가 있었다 하고 부활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문제 제기한 거에 더해서 지금 검경은 더 심각했다. 그러니까 대체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선관위가 문제없다고 했던 그 시점에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끝나고 나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그 사후적인 선관위 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할 만큼 더 심각했다라고 하는 지금 검경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건지, 즉 이건 다시 얘기를 하면 현재 선거법과 관련된 법 집행 기관들조차도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또는 법 집행자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의적 법 집행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 선거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혈령 비혈령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현행 선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의 정치 활동을 가지고서 배후를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난센스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겁니다. 이 길을 건너가다가 그 노란불인데 저희가 길을 건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 우리가 이제 합의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무단횡단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소위 우리 사회에서 말할 때 경범죄에 해당을 하고 또는 뭐 그 불법 그러니까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차를 했으면은 경범죄 스티커도 끊기고 저희가 벌금도 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여기는 주정차 하지 말라고 표지판이 있어서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했으니 나는 벌금 내는 게 맞아. 그리고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은 어떠냐면은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는지 이 자리가 주차를 하면 되는 자리인지 안 되는 자리인지 지금 내가 길을 건너는 것이 우리가 합의한 규범에 비추어서 위법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시민단체와 모든 후보자와 모든 정당이 선관위의 전화기를 들고서 하루 종일 보내야 됩니다.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법이 어딨냐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때 말 다르고 지나면 말 다릅니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뭘 바꿔야 되느냐를 보면요. 일단 이번에 문제가 된 게 그렇습니다. 그 시설물 설치 금지, 그 다음에 집회에서 확성기 사용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시명 경찰청장님이 하신 청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현행법에서 낙성 공표 행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인쇄물 배포나 집회를 통해서 알리는 행위, 확성기 사용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 자체를요, 지금 이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들한테 아마 해석을 의뢰하면 굉장히 웃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누군가를 대상으로 말을 한다는 거는 그 상대방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들어야 될 필요가 없으면 우리는 입 밖에 내서 말하지 않고 혼자 생각합니다. 근데 공표는 해도 되는데 정보를 유통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의 선거법 자체가 이 지극히 상식적인 유권자들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부분입니다. 대상자는 지정해도 되지만 말은 하지 마라. 떠들지는 마라. 정보를 유통시키지 마라. 이런 기본적인 그 유권자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괴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배려를 좁혀야 된다. 그리고 93조 1항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93조 1항은 뭐 여태까지 지난 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 법적 쟁점이 됐고요. 헌법소원도 제출이 수차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선거법에 58조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59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이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라고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이라 하면 후보자 등록 이후에 그 6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14일이죠. 그렇게 해놓고 그 선거일 기준으로 180일 전에는 또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어차피 못하게 해놨는데 180일 전에는 이것저것 또 못하게 해놓은 것이죠. 이런 이중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방금 저희 활동 참여하신 분들이 얘기하셨는데요. 대체 무엇이 여론조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보장하는 표본을 만들어서 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요건은 뭐냐면 등록 요건이 애시당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을 했고 그 표본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 표본 대표성에 대해서 오차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설문문항에 바이어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등록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즉 이런 방식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참여행위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의 표명행위고요.
내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의견 표시와 참여의 행위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여론조사고 어떤 것은 정보 유통이고 어떤 것은 집회고 이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3조 1항은 폐지돼야 마땅하고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대한 부분들도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간을 정해서 선거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58조 59조가 없는 공직선거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최소한 유권자들의 정치 활동이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정치 활동이 구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난센스를 좀 걷어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논리를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A라고 하는 정책은 굉장히 동의하는데 A라고 하는 정책을 표방한 정치인을 지지한다 라고 말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나는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데 요까지만 말해야 되고요. 그 정책을 말한 정치인이나 정당이 당선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 아이러니 자체를 걷어내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유권자들의 정치 활동을 선거 관련 또는 지지 낙선 관련 활동과 그렇지 아니한 정치 활동으로 구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발상을 없애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전면적으로 재구성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취지에 입각해서 20대 국회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전형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마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면 저희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제약을 이렇게 준용한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 시기에는 이제 정당에서 돌리는 이제 선거 방송이라든가 지키자 할 약속, 공약을 나가는 후보자들의 고성방가 외에는 선거 시기에 들리는 얘기는 없을 겁니다. 어떤 정책 판단,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도 다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담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것이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연대회의는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우리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인지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조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개혁을 위한 소통과 연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연대회의의 목적이죠. 총선 시기에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연대회의의 목적이 이렇습니다만 또 각 단체들의 목적을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십시오.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더 바른 판단을 해서 우리 사회를 뭔가 더 나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것 이것은 단체들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사명인 거죠. 제가 속해 있는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떻게 해서 잘 알려볼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혹여나도 외부의 시선 또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편견에 의해서 우리의 발표가 왜곡될까 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민을 했고 기준을 잡았고 그래서 우리 단체 같은 경우는 19대 국회의원들의 발언 중에서 6만 5천 쪽을 분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만약에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등등에 의해서 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여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수사기관이 뭐라고 하기 전에 국민들의 상식의 눈에 비추어서 잘못되면 바로 우리는 아웃입니다. 시민들의 눈 밖에 나는 시민운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법적인 기준보다도 훨씬 엄격한 우리 내부의 잣대와 기준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증거를 은폐하려다가 인멸하려다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 시민운동의 존립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위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80년대 활동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폭력, 합법 이런 부분들을 추진 기준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30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증거인멸에 대한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재벌들처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의 활동 중에서 일부가 빠져가지고 인멸되는 과정이 누출이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나쁜 인상을 준다거나 검찰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조차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엄청 심각한 범죄자를 다루듯이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시민단체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단체들에 대한 이런 수사와 그리고 또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발언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를 이제 시작하니까 그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이 눈물겨운 고비를 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렇게 비아냥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알아야 됩니다. 정말 불법과 무법을 일상으로 일삼았던 그런 집단과 혹시라도 시민단체를 연계하거나 등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꾸몄다면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들의 업으로 쌓일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약 이번에 어떤 탄압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시민들의 상식에 비추어서 잘못된 일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활동들을 다음 선거 과정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년 보선 중요하다고 얘기를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도 할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잘못된 법률이나 겁박에 좌절한다면은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어떤 의사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욱더 심각하게 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형벌이라면은 저는 단체들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한 이상 비겁하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고 처벌에 대해서 달게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의 처벌을 통해 우리가 만약 처벌된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법률이 잘못됐다는 것을 더욱더 사회에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생이 되고 재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법률을 고치고 우리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이런 우리들의 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법률 내지는 터무니없이 지금 행태를 부리고 있는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견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수술때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올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의 공직선거법이지만 저희는 지켰다. 저희 총선 내 활동을 정당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총선 네트워크 사이트를 개발했던 기술자 서버까지 다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을 때 이름 당장을 명시하지 말아 드렸는데 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고 그 개발자를 압수수색을 했을까? 저희에 대해서 저는 언론 관계자분들이 많은 탐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도 이미 그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너무나 과도하게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번 압수수색 당한 사례에 대해서 긴급 청원을 했고요. 오늘도 있을 거고 앞으로 국회에 있을 선관위 그리고 검찰 관련된 현안 보고든 선거 관련 여러 수사 관련해서도 이번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하고 밝히는 활동을 이어갈 겁니다. 지금 저희 앞서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배우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배우는 없죠.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정권의 심판과 민주주의 민생 평화 위기에 있어서 19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평가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단체들이 모여서 결의했던 활동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배우와 공모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리고 왜 서버를 뒤지고 있을까? 누가 가입을 했을까? 누가 여기에 접속을 했을까를 왜 따질까를 잘 언론에서 뒤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어떤 질문에서 좋습니까? 가감 없이 물어주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유동 기자입니다. 이번에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안진걸 처장님 자택도 압수수색이 된 걸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뭐 참고인 조사나 아니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뭐 겁박 이런 과도한 겁박 행위나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런 다행인데요. 소환 조사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되게 늦어졌잖아요. 2달이 지나서. 그래서 심지어 선관위도 마지못해서 고발하는 게 역력했기 때문에 검찰의 생각을 구멍 뚫린 피켓으로 우리를 소환하는 것은 너무 검찰의 그 채통이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무혐의 처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관계자들이 주고받았던 상황인데 의외로 이렇게 훨씬 더 강력한 경찰이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경찰 출입 기자님들도 오셨을 테니까 기자회견하고 집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구호를 제창하면 기자회견이 미신고 집회로 변질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일선경찰청이 문의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바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근혜 정권이나 검경이 또 저희들을 아무 우려 선관위 안내를 잘 지켜서 그걸 골감할까봐 실제 10여 차례 야외 낙선 기자회견을 제가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구호 외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구호를 한 번 외치면 집회가 되고 구호를 안 외치면 기자회견이 된다는 법도 없는데 그렇게 간주하는 경찰도 웃기지만 얼마나 저희가 합법적 표준에 대해서 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고 했으면 정말 분노의 대상자들 시민들이 워스트 테너를 뽑은 사람들 앞에 가서도 일체의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동영상에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미신고 집회가 아니었다. 선관위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기자회견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경찰이 총선 내에서 압수하고 연대를 압수한 것이 무리하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라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사실은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에 오히려 위법성 소지가 큰 건 총선 넷이 아니라 총선 넷은 우리가 구멍 뚫린 피켓 들고 다니고 별로 자기 저촉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에 선거사범 특별수사기관을 몇 달간 운영했었습니다. 이잡듯이 시민단체들을 뒤지고 있었을 때거든요. 한 번도 주의나 소환이 없었는데 오히려 걸린 데가 어디냐면 청년단체들이 반청년 인사, 공천 부적격 인사를 해서 캠페인했는데 이분들은 당시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일부 부적격 반청년 인사들의 이름하고 정당하고 얼굴을 가지고 공천하지 말아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 지금 선관위가 저희 고발한 내용으로 보면요. 문서도화에 후보자 정당 이름을 쓰지 말아야 했는데 그걸 쓴 데는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게 저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선관위가 주의를 줍니다. 중간에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청년단체들이 그 주의를 수용해서 그 이름하고 후보자 이름을 빼고 그냥 반청년 인사들을 공천하지 않는 데 캠페인하거든요. 선관위가 딱 보니까 또 말 잘 들었잖아요. 걔도 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무혐의 처분합니다. 근데 경찰은 자기가 보니까 총선 내포가 여기가 더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피켓에 이름하고 사진을 들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수사를 했습니다. 막 강압적으로 수사했어요. 소환을 출석까지 다 하시면 청년단체 대표들이. 근데 저희 압수수색 한 2주 전쯤에 경찰도 무혐의 처분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경미한 것이죠. 청년들이 정말 청년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청년들 책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서 잠시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공천하지 말라고 한 것이 참 선거법을 확대 해석하면 문서 도화에 이름과 사진의 자극 때문에 문제가 있을 법한데 선관위도 그것을 용인해줬죠. 경찰도 무혐의 한 겁니다. 결국은. 자, 오히려 실정 위반 소지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마저도 무혐의했던 경찰이거든요. 왜 그건 무혐의했으면서 오히려 선관위의 지침과 안내를 더 충실히 따르면 처음부터 아예 방침으로 합법적으로 하기로 한 총선내과 연대회를 이렇게 잊었듯이 뒤늦게 수사가 수백여 명을 경찰관까지 수백 명을 동원해서 덮친다는 것은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내면의 상식으로 여쭤보면 통상의 수사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이것은 정권 차원 또는 정경 수능 차원에서 또 다른 의도나 기획이 있었구나. 여기에 제가 여러 이유를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명철 총재가 말한 것처럼 그 어버이나 자기들 우군이 어버이날도 궁지에 몰려있는데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문제가 많다라는 흠집 내기, 균형 잡기, 어버이날가에 의리시키기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의도인지 간에 정말 이렇게 수사받을 일이 결코 아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 만약 소환장이 이제 이러다가 오면 저희 이제 우리 민변 참여된 변호사님들 각 NGO마다도 공익 변호사님들 요즘 많이 늘어나 계십니다. 그분들 다 모여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고 우리 안경석 변호사님이 그중에서도 이제 실무 책임 변호사님 정도를 해주실 것 같고요. 지금 민변 변호사님들도 다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도 하고 또 소환할 때마다 검경의 그 소환이 얼마나 황당하고 부질없는 공권력의 예산 낭비인지를 조목조목 밝힐 예정입니다. 근데 소환은 아마 예상컨대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쪽에서 무슨 사주, 배후 세력 이런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그걸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막 찾겠죠. 근데 못 찾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2주나 3주쯤에 전혀 못 찾은 다음에 뻘쭘하게 소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뉴스 300인데요. 아프리카 TV도 방송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선관위는 괜찮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또 걸고 이런 부분과 공직선거법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황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총선 기간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있는데 사실 언론의 기사가 나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검경에 이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 이 수사를 감내를 하셔야 하고 시간도 걸리고 힘도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이 선관위의 이 괜찮다는 부분과 이 나중에 또 거는 부분의 이 위법성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풀어 나가실 거는 생각해 보셨는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 대응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 대응이나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대응이 있을 수 있는데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대응을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법률적 대응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에 참여연대를 포함한 이제 광우병 시민 광우병 대책회의가 참여연대 건물에 있을 때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그 결과가 야간 5개 집회 위원으로 결국에는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안진걸 시장님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 사건 수사를 하나의 그동안 한국 사회가 묵혀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거법도 문제가 있고요. 압수수색과 관련된 형사사법의 어떤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계기로 이 사건을 좀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이 사건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선거법의 해석과 관련돼서 선관위 해석이 사실은 저희도 이제 따랐다고는 합니다만은 선관위 해석이 서복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주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들끼리도 바뀌어요. 자기들끼리도 이제 지역들끼리 뭐 잘 혼선이 있는 경우도 많고, 중앙선관위하고 지역선관위 혼선이 있는 경우도 많고, 본인들이 한 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많고,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본질적으로 같은데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이 또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의해서 또 바뀌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선거법에 관련된 해석과 관련돼서 너무 많은 법 집행기관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에 관련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좁혀서 최소한으로 유권자의 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선관위나 이제 검경의 공안 사건 수사 방향을 보면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향후에 근시일 내에 아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 변호인단이 구성 중에 있어서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이 아마 좀 모이면은 한번 따로 이렇게 기자회견 아니더라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밝히는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약간만 표현하면요,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되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참여연대 총선의 연대회에 대한 응원과 연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단일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청구한 것처럼 오늘까지만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파악된 것만 17 정당과 시민사단체들이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주셨거든요. 이런 예가 기자님도 계시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뭐 대규모 사변이 발생했을 때나 있을 법한 연대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고, 또 뭐 특정 NGO들에 대해서는 뭐 프로그램도 만들어나기도 할 정도로 우리 이렇게 정권이 포악하게 잘못하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셔야 될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천 시민사단체들의 분노가 대단합니다. 이번 보시면 이것도 약간 성격차다고 써놨는데요. 그 서울선관위가 갑자기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을 고발했는데, 이분은 총선 내 운영위원만이지 공동사무처장이 아닌데 서울선관위 공동사무처장인지 알고 고발한 것으로 지금 그때나 지금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핵심 실무자인지 또 파악도 못하고, 인천선관위에서는 총선 내신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인천선관위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울선관위가 그걸로 고발했고 이번에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그래서 인천 쪽 시민단체들이 어쨌든 형식적으로 이게 정권 수뇌부가 기획을 했던 누가 나섰던 간에 경찰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강신명 청장이 무슨 배우가 있느니 사주를 받아서 했더니 그걸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인천 시민단체 다음 주에 경찰청 하위방 가서 이 시민단에 대한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강력히 맞선 행위도 하고, 저희도 시민사단체 연대회에 지금 550여 우리 단체들이 전국 시민단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대책회의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원래 사실 총선 때 저희 해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선 끝났으니까 해산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선거법 개정 의견 정도 힘을 보태고 해산했다가 내년 여름쯤에 대선 유권자연대를 결성하는 것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총선 대세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 들어오니까 총선 내 참여했던 많은 단체들이 다시 다음 주에 연락 비상대책회의도 하고, 요 국면을 이 탄압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현 정권이 민주주의나 민생에 역행하는 조치만 일삼고 그거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부분을 국민에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빌미가 되고 있는 게 선거법과 선관위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돼야 된다. 국민들로서는 숨을 선거 국면에 사실 돈을 잡아라, 돈과 측선을 잡아라, 유권자들의 말과 편을 잡아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선거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국면으로 우리 국민적 아마 여론을 조성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계속 하나씩,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단들께서는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지금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 계시고, 여러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대응, 국회 안행위가 나서서 경찰과 선관위가 무리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지금 단단히 따질 예정인 것으로 곧 안행위가 열리는데, 거기서 아마 이분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경이 나서고 있는 정치적 의도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자분들이 참여연대 압수수색되는 장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셨던 만큼 왜 검경이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기사를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 시기, 내년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는데요. 유권자 행동은 이걸로 위축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좀 더 설명을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혹시라도 검경에서 저희 의견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총선대 대응에 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집요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자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